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는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청년층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순천시 의회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응 방안 모색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2021년도 기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에 89개 시군. 도내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나주시와 무안군이 빠졌습니다. 정부는 5년 단위로 다시 지정할 계획인데 2026년까지인 첫 시행 주기에는 2년이 지난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가 진행됩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전국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전남도 의회 등 몇몇 광역의회와 도내에서는 영광 진도군 의회 등이 의회 차원의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도 최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연구 모임을 만들어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1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위기감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순천에서 유출되는 인구 중에 20대가 유출되는 인구의 73%를 또 차지하는 만큼 어떤 특정 연령층이 유출되는 이유는 반드시 존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는 인근 지자체 간의 주민등록 인구 경쟁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주인구 유입을 연구 과제로 삼아 인근 기초의회와도 연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방대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 맞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도출해 순천시에 정책 제안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산업이 아닌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순천시에 제안을 하고 또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근거로 지자체 예산 지원 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하고 지자체들이 권역별로 상호 협력해 인구 감소 지역을 거양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의회의 선제적인 연구 모임이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지방소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 수는 3,560가구로 전달보다 500여 가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양인데 총 1,756가구로 같은 기간 500가구 넘게 늘면서 전체 물량 급증에 영향을 줬습니다. 광양에 이어 영암이 350여 가구를 비롯해 순천과 목포, 함평과 나주 순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 취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지난 1985년 군복무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에 지원해 응시 자격을 위반했고 1차와 2차 시험 기간에 휴가나 외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군 전역일 이전에 동아일보에 취업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심뿐 아니라 지역까지 마약 관련 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마약을 공급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SNS에 버젓이 마약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여서동의 한 노래방입니다. 해양 경찰들이 들이닥쳐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직원 휴게실 이불을 걷자 초록색 알약이 담긴 봉지가 나옵니다. 마약류 중 하나인 엑스터시입니다. 업주에게 마약 소지 혐의를 추궁하자 부인합니다. 3명의 기회가 있고 불량기술을 교과서 없고 엑스터시 세정 외에 가루 마약을 흡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빨대와 마약 소분용 비닐봉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곳 노래방에서 마약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와 투약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베트남 국적의 20, 30대로 노래방 업주를 제외하고 도우미 등 3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이들 중 결혼 이주 여성이 2명이었고 1명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베트남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SNS에 물건이 도착했다, 새로운 제품이 있다고 홍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개월에 걸쳐 잠복 수사를 벌인 해경은 마약을 판매한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투약한 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마약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투약자가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여수산단 기업들이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는 오늘 여수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지역 수산물 우선 구매와 안전성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여수산단 38개사의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이 본격화하면 지역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오늘 여수해수청도 해양수산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어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어민회 총연맹 고흥지회와 어민 1,500여 명은 오늘 고흥 녹동 바다정원 일대에 모여 국민의 안전과 국내 수산시장 보호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업인들은 바다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만큼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인류의 문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때문에 목포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운행이 잇따라 중지되면서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목포에서 광주 송정 구간은 아직 고속철 전용 선로가 깔려있지 않다 보니 특히 목포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가 다른 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이던 지난 10일 목포에서 광주 송정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돼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해남에서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택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없다. 그 대학병원에 예약이 내일로 돼 있어 놓으니까 오늘 가야 되는데. 당시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해 용산으로 가는 열차는 정상 운행했지만 유독 목포 출발 열차만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많이 안 오고 그래도 갈 줄 알고 왔지요. 그랬는데 지금 성령리에서 차를 타라고 하고만요. 지난달에도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 발생이 우려돼 고속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전국적으로 고속철 운행 중단과 지연 운행이 있기는 했지만 특히 광주 송정 노선은 걸핏하면 운행 중지됐고 열차 운행 지연 시간도 더 길었습니다. 목포와 광주 송정 노선은 아직 고속철 전용선이 건설되지 않아 기존 철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은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 무안국제공항과 목포를 잇는 78.3km. 사업 시작 10년이 지난 2025년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금호원에서 무안국제공항, 목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2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완료까지는 아직도 2년 이상 남은 데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민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지역 MBC 3사가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광주 목포 MBC는 오늘 ESG 경영 공동실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자원 순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 상생과 동반 성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여수세계 박람회장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는 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을 지역별로 나누어 수사 의뢰한 가운데 광주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LH 본사의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파란 압수수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이 LH 본사에서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5시간 넘게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 선운지금 관련 압수수색 맞나요? 예. 압수수색을 어떤 것들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서 압수수색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광주경찰은 광주 선운이지구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설계업체 등 4곳의 수사관 16명을 보냈습니다. 철근 누락 수사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강제 수사입니다. 경찰은 설계가 미흡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가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점검을 본사에서 했는데도 철근 누락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철근을 누락한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고 이 가운데 광주 선운 이지구는 무량판으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 112곳 가운데 42곳의 철근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락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수사 대상은 15곳, 광주경찰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 경찰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가 짚라인 공사 재개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이달 안에 짚라인 설치에 대한 기술 제안을 받은 뒤 다음 달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 공사 방법을 심의하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짚라인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 망덕산과 배알도를 잇는 짚라인은 지난 2019년 말 착공했지만 부정입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021년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SRT 운영사인 SR이 전라선 등 노선 확대를 기념해 운임 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예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수엑스포, 진주역 등 새로 정차하는 14개 역의 승차권을 예매하고 추석 전까지 이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오는 20일부터 3차 주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작가와 작품을 관찰하고 떠오른 생각을 표현하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소방서가 소방과 관련한 사진과 기록, 장비 등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증된 물건은 2025년 개관 목표인 국립소방박물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수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순천 지역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많이 더웠습니다.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 보이겠고요. 여수와 광양 지역에서는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로 인해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고흥 23도, 순천 24도, 여수와 광양 25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30도, 순천, 광양 31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전 9시 40분, 간조시각은 오후 3시 4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공가나 병가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광양시 공무원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의 직원 근무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한 뒤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연가 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한 사례, 특별 휴가 일수를 초과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광양시는 7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주의 조치를, 1건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내렸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32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올해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7월 15일부터 어제까지 32일간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을 운영한 결과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 없이 지난해보다 8.6% 늘어난 16,000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남열 해수욕장이 서핑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는 데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알려지면서 피서객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